네, 안녕하십니까. 자, 스파레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려고 딱 이제 처음에 무엇부터 설명을 해드릴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요 주제가 맞겠다. 지금 우리 썸네일에 제가 제시했던 제목이 경매로 고수가 되려면은, 그죠? 경매 고수가 되면은 좋습니다. 좋죠. 매우 좋습니다.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일단은 마음이 좀 편하죠. 저는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노년에 대한 어떤, 그죠?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사업을 할 때는, 이제 그 모토를 삼거나 표어로 제가 제시를 했던 게 뭐냐면, 평생 직업, 평생 직장,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는 보면 인생이 짧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좀 강력한 기둥 같은 걸 의존해서 좀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정치, 경제, 그죠? 이런 게 자주 바뀌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경제 파동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국내적으로는 이제 정치인이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법과 제도가 바뀌면서 우리의 삶이 또 달라지는 것을 많이 겪어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면서 겪은 세계 변화와 국내의 어떤 변동 외에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더 많은 어떤 경험들을 하시게 될 거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좀 편하게 좀 살면 좋은데, 예를 들면 나이 60세 돼가지고 그 전에 이제 정년을 맞이했을 때 그 이후에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상당히 사람들이 고민이 많죠. 저는 어렸을 때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 정책들이 널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합법적인 투자가 불법인 것처럼 매도가 되고, 그죠? 분명히 지금까지도 합법인 맞아요. 근데 이제 불법인 것 같은 사회적 분위기로 매도하는 분위기가 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선량한 그 투자자가 투기꾼이 돼버리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현실들을 봤을 때, 이게 이제 말년에 우리가 뭘 의존해서 살 것인가를 생각을 저도 피부에 와닿게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그 젊은 층인 20대 같은 경우는 현재 제도 하에서는 죽어도 평생 동안 자기 집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물론 시골에 가면 집은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확실한 건 서울 수도권에서는 제 아무리 연봉 1억이 아니라 2억을 벌어도 집 마련하기는 힘듭니다. 대출이 안 돼 버리고 가격은 너무 비싸거든요. 이런 식의 현재 20대는 꿈이 없죠. 꿈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이 환경에서. 그죠? 자,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되고,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파동이 올 수도 있죠. 우리나라가 전쟁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또다시 전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왜 최근에 이제 아프간 사태도 나고 그랬기 때문에 평온하던 나라가 갑자기 이제 망해버리는 거죠. 자, 이런 사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자유로움이 노년에도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소박한 꿈에서 이제는 모든 게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더 강한, 더 강력한, 더 막강한 재테크 수단이 필요해지는 거가 사실인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솔직히 많이 하게 되는 시절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제가 느끼는 거지만 과거에는 막연히 제가 했던 말이죠. 정년 없는 거, 그 다음에 평생 직업, 나이가 들어서 괜히 60 넘어서 어디 가서 일을 할 겁니까? 뭐 노동직을 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좀 더 품위를 가지면서 자녀들한테도 좀 그 존중도 받는 삶, 그 다음에 이제 노년이 돼서 그래도 뭐 이렇게 그 짜잘한 돈에 매이지 않는 어떤 꿈을 꾸는 것은 당연히 인간으로서 가지는 꿈이죠. 자, 이런 거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주식을 해가지고 다 늙어서 객장에 앉아가지고 계속 전광판을 보면서 오늘 내일한 그 마음이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이제 조바심 속에서 살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지? 뭘 해야 될까? 역시 부동산이구나. 저는 그래서 시작을 했던 거가 부동산이고 경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장사의 기본은 더 싸게 사는 게 기본이죠. 장사의 기본은 싸야 되는 거예요. 제값 주고 사는 것 자체를 저는 이제 글쎄 부동산을 제값 주고 산 적은 없어가지고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 예를 들면 물건 같은 거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핸드폰, 아이폰이다. 그러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제값 주고 사죠. 그냥 현재 그대로. 그러나 보면은 부동산을 제값 주고 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어찌됐든 할인해서 샀죠. 5%뭐 이런 게 아니고 뭐 한 70%, 한 80% 할인해서 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속칭하는 마진이 생기고 이익이 생기는 지점이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경매를 제가 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경매를 하면서 제가 이제 사업이라는 걸 했죠. 경매 컨설팅업도 하고 경매 투자도 해보고 경매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많은 사람들, 제가 벌써 25년째인데 25년 동안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25년 때 내가 처음 가르칠 때 처음 투자할 때 만났던 사람이 지금도 경매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부자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경매를 5년 했어. 그럼 그 사람은 꾸준히 해서 돈이 적어도 한 4, 50억, 2, 30억은 딱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 서울에서도 집이 올라서 20억 그러지, 실제로 벌어서 노년에 20 갖고 있기가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이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경매라는 어려운 거를 선택까지 해놓고서도 별 볼 일 없는 실적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원인일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1년 하는 것보다 2년째가 더 낫고 2년 하면 3년째가 2년보다 실력이 더 좋아야 되는 것이고, 저의 마인드는 시간이 갈수록 이 실력도 높아지고 돈도 많이 버는 그리고 안정적인 어떤 삶, 그 다음에 품격이 좀 있어야 되겠죠. 돈하고 품격은 같은 겁니다. 사람이 돈이 없으면 품격도 떨어지게 마련이죠. 물론 돈은 있는데 품격이 없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제 어려서부터 자기 수양을 너무 게을리해서 그런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방식의 재테크를 선택하는 이게 경매를 선택했음에도 왜 경매에 고수가 없고 맨 그 장사꾼 같은 그 사기꾼 같은 애들만 이렇게 드글드글 하냐, 부동산과 경매는. 그 원인을 저는 이제 옛날에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경매 바닥에 들어올 때 사람들의 수준이 왜 이렇게 높아지지 않냐인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실력이 높아져야 되죠. 제가 늘 뭐 버스나 택시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택시나 버스를 타면은 경력이 진짜 많죠. 나이 드신 분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100% 운전을 잘하고 고객과 승객을 위해서 잘하고 그 다음에 도로에서 다른 차에 민폐를 안 끼치느냐. 운전으로 밥을 먹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아니다. 물론 잘하고 민폐 안 끼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실제로 더 많은 숫자는 정말 도로 위의 무법자라고 표현할 정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타보면 막 가다서다 막 승객이 불편하죠.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이제 가끔 택시도 보면 깔끔한 택시 많이 봤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 뭐 타면은 막 지저분하지, 냄새나지. 지금은 아예 없어졌지만 합승 같은 거 옛날에 당연시하고 그랬습니다. 민폐였죠. 도로에서 칼치기 하고 물론 이제 먹고 살다 보니까 승객 쪽으로 이제 급차선을 막 2차선씩 막 그냥 변경해서 막 갑자기 차에 어떤 그 위협감을 주고 이런 거가 너무 많았죠. 그렇습니다. 기술이라는 게 오래돼도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왜 고수가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에. 자,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경매를 선택한 여러분들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경매를 오래 하면 고수가 안 되고, 경매를 해도 수평선 같은 느낌만 들지, 수직 같은 느낌이 안 되고, 배우고 주워 들은 지식은 많고, 보고 들은 것도 많고, 법정도 뻔질나게 왔다 갔다 했는데, 뭐, 마음에 어떤 충만감이라 해야 되나? 충만감이 없다, 이게. 뭔가 든든해야 되는데,
없어. 우리가 마치 빵은 먹어서 배는 부르는데 김치 땡기고 쌀밥 땡기는 것처럼 뭔가 배가 이렇게 탁 만족감이 없는 그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경매 사건을 접했을 때 두려움이 생긴다. 어떻게 많이 했는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라면을 한 5년 끓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라면을 누군가가 끓여달라 그러니까 갑자기 두렵고 떨리고 그렇다면 그게 라면 끓이는 실력이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라는 거가 고수가 되는 길이 분명히 존재할 건데 그 고수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고수의 레시피를 따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호텔 주방장처럼 맛있는 걸 하고 싶다.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가서 레시피를 배워야지. 그죠? 그 다음에 그 고수의 레시피를 배우고 그 다음에 끊임없는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가 골프를 배워도 골프 잘하는 사람한테 코칭을 받은 후 반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점검이라는 절차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어디 학원 가서 뭐 배우면 그냥 선생님이 하는 말을 다 고지고대로 다 배우기만 하면 나중에 반복 훈련할 때 의구심도 안 생기고 의문점도 안 생기던가요? 생깁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점검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첫 단추가 고수의 레시피를 가지고 끊임없는 반복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만이 우리가 고수라는 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테니스를 해도 그렇고 수영을 해도 그렇고 뭐든지 자전거도 그렇고 뭣도 그렇습니다. 뭔가 제대로 된 법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훈련법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 고수의 레시피를 훈련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훈련법을 제대로 찾고 2단계로 반복 훈련하고 3단계로 점검하면서 4단계로 기어이 나의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이렇게 해야만 경매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자, 경매 고수가 되려면 오늘 제목이 고품질의 훈련을 반복 학습해야 된다. 반복 습득해야만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군데군데 가장 나쁜 버릇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가벼운 지식의 조각들, 지식의 편린이라고도 하죠. 조각편을 써서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고수가 되보겠다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기대다. 100%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간단한 말로 테니스 뭐 공 있어 라켓 들고 공 치면 되지. 그렇게 해서 고수 안 되는 거는 테니스 선수들도 알지만 일반인들도 알죠. 축구 고수 되는 거 뭐가 어려워. 그 조기 축구에 왔다 갔다 하고 공 차는 거 열심히 보고 따라 하면 되지. TV 보고 유명한 선수들이 발차기 하는 거 보면 되지.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농구도 그렇죠. 탁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다. 뭐든지 내가 제대로 된 훈련. 저 같은 경우는 운전도 드라이빙 스쿨에서 한 3-4시간씩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운전도 분명히 하는 법이 있을 것이다. 이 법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죠? 영어도 영어 법이 있는 거예요. 수영도 수영하는 법이 따로 있는데, 온천하가 뭔 법, 온천하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사용법에 익히려고 애를 쓰는데, 왜 경매라는 이 거대한 이 폭발력 있는 핵무기 같은 경매 투자를 배우면서, 투자하면서 유튜브 보고 지식 조각을 모집하고 있는 이 한심한 행동은 정말로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다. 그죠? 허송세월하게 되는 거죠. 세월만 축거라고 쓰는 거죠. 이거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고수가 호텔 주방장이 하는 레시피 안 따라하고 동네에서 주워 들은 레시피 가지고 막 이리저리 따라서 어떻게 섞어서 요리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훈련법을 찾는 거를 먼저 해야 되고 그 제대로 된 훈련법을 만들어낸 게 바로 스파레주다 이거다. 그죠? 제대로 된 훈련법이라고 만들어낸 게 스파레주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훈련은 특기가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배우면
제대로 배우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복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콩이라는 씨앗을 딱 뿌리면은 씨를 땅에다 묻어놓으면 콩이 나죠. 고추 씨를 딱 고추 모종을 딱 심어놓으면 고추가 나는 거예요. 복제가 되잖아. 이런 게 제대로 된 거다 이게 유전이 되는 거, 흘러가는 거, 그게 제대로 된 훈련법이고 이런 고품질의 기술을 익히지 않고서 대충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다는 것은 이미 어떤 이 정도 판단력이면은 부자 되기는 어렵습니다. 부자는 판단이 좀 다르거든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야, 영어 뭐 해외 갈 필요는 뭐 있어. 그냥 동네에서 배우면 되지. 예,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해외 가는, 꼭 돈 있는 사람이 해외를 보내는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잊지 마세요. 요 강의대로만 하면, 부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의견 내세워봤자 되지 않습니다. 경매에서는 중요한 거는 자아를 바꾸는 거거든요. 자기를 돈 버는 속성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까 말한 이런 조각조각 주워 들어가지고 그렇게 바뀐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문제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